두 문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의 최종, 진짜 최종. 네. 두 문자를 정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정리만 쭈르륵 해와가지고 텍스트만 딱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법조문을 좀 보면서 여기에서 제가 뽑아내는 방식으로 하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두 문자는 뒤쪽에다가 적는 걸로 해서 법조문을 한번 보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두 문자 있는 애들만 체크하면서 쓰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1조 목적 넘어가고 2조 정의에서 2조 1항 2호의 부작위 있죠. 부작위의 정의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신청, 당, 상당한 기간, 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처,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부작이니까 부. 그래서 당상처부죠. 당상처부.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다가 쓰려고요.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쓰겠습니다. 당상처부. 이게 뭐에 대한 두 문자인지는 그냥 안 쓸게요.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부작위에 대한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어디죠? 거부. 거부 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 변, 신이죠. 공은 뭡니까?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되고요. 변, 당의 거부로 인해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쓸게요. 조금 더 위에 있었으니까 공, 변, 신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쭈루룩 넘어갑니다. 행정소송은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한다. 항당민기. 이거 해야 됩니까? 항당민기? 해야죠. 당연히. 다 하는 거니까. 그죠? 항당민기하고 그 아래 취무부. 항당민기 취무. 부. 질문을 해주시는 분 중에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 중에서 그걸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밑줄을 그을 때 밑줄을 제가 쭉 그으면 자동으로 쭉 되잖아요. 일자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 동그라미 그려도 동그라미 그냥 막 그려도 동그라미 딱 되잖아요. 예쁘게. 이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쓰시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쓰고 있습니다. 뭐 아이패드로 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동그라미. 급할 때는 그냥 막 치잖아요. 그렇게 안 기다리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항당민기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항당민기, 그 다음에 항이 취무부로 나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거는 다 아는 건데, 그죠? 이제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뭔가 좀 만들었어요. 새로운 것들도. 이건 사실 두 문자로 하기 뭐한데 여기 369 곱하기 1점으로 갔었는데 그냥 369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369만 괄호를 칠 테니까요. 그쵸? 369. 얘는 사실 두 문자는 아닙니다. 그냥 369 동그라미 칠게요. 얘도 은근 나오죠. 그죠? 최근 10년 동안 2번에서 3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요. 행안부 장관은 두 문자 없으니까 넘어가고 사건의 이송도 없고 법 적용 예에서 법소집 8조 2항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 민사집행법 법소집 다 쓰기로 했으니까 법소집 그 다음 취소소송 들어와서 9조 재판관할 얘는 사실 두 문자 없어요. 10조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당사자의 신청 직권 나왔다. 당직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한 건 이, 집, 참, 업, 승이 되는 거죠. 당직, 이집, 참, 업승.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한 거 한 번씩 읊어드리고 넘어갈게요. 2.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집, 집행 정지잖아요. 참, 소송 참가. 소송 참가는 2개니까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는 당삼직,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는 당행직 되는 거고요. 업승은 뭐죠? 피고 경정에서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2가지 업계 승계가 되겠네요.
당직 이집참 없음. 제가 그냥 이런 표시하는 거는 그냥 제가 뭐죠? 약간 그 버릇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는 의미 많이 없습니다. 뭐 슬래시, 뭐 점, 화살표 이런 거는 많이 의미 없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선결 문제. 선결 문제 법조문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7조, 25조, 26조, 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행소심신 비판으로 제가 가져다 쓴 거예요. 17조가 행소, 행정청의 소송 참가, 25조가 이거 심심인데 제가 맨날 심심은 직권으로 제출합니다. 직권으로 제출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직권심리가 26조고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이 25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쪽이 직권심리고요. 직권으로 제출하는 이쪽 심이 제출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죠? 25조인지 26조인지. 어쨌든 우리는 심심 나오면 그냥 직권으로 제출한다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3조는 그럼 뭐겠어요? 비판이죠.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비판. 행소, 심심, 비판. 그죠? 선결 문제 두 문자. 행소는 너무 심심해. 라고 누가 비판하는 겁니까? 민사법원이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심심 나오면 직권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항상. 쭈르륵 넘어가서 원고 적격 없고요. 피고 적격 없어요. 피고 적격도 업계, 승계, 처분청 이런 거는 그냥 법조문에 대한 분석인 거고 두 문자는 아니니까. 피고 경정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왔다. 원고의 신청. 그리고 여기는 당사자의 신청과 직권이라는 말 또 있죠. 여기서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얘는 뭐겠어요? 경관 신청처 나와야죠. 경관 신청처 소변, 잘못, 제출.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입니다. 피고 경정인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이거 하나. 간접강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그냥 소변경, 제출,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다 이건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애들이죠.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직권이 들어가면 안 된다. 경관, 신청, 소변, 잘못, 제출.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네. 그죠? 그 다음 여기 또 나왔다. 즉시항고. 3탄피 즉시 소집. 즉시항고가 가능한 애들 제3자의 소송 참가, 피고 경정, 그 다음에 소의 변경, 집행정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제3자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요. 피고 경정에서는 원고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요. 소의 변경에서는 피고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요. 집행정지에서는 원고, 피고가 모두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피 이렇게 간다고. 3탄피 즉시 소집. 즉시항고가 가능한 친구들.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제3자만, 피고 경정은 원고만, 소의 변경은 피고만, 집행정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것까지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되죠. 그리고 구소취와 신소 제기는 뭐 사실 두 문자는 아니고 6항에서 당사자의 신청 직권 또 있는데 여기다 또 쓸 필요는 없겠죠. 당직 이집참 없음이니까 넘어갑시다. 공동소송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애고 제3자의 소송 참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당삼직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당삼직 있으니까 당직 이집참 없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밑줄만 치는 겁니다. 그 다음 의견 청취 의미 없 두 문자 없고요. 그 다음 여기 즉시항고 또 나오죠. 그죠? 넘어가고 행정청 소송 참가. 여기는 당사자의 신청, 당의 행정청의 신청, 그 다음에 직권. 이런 걸로 두 문자 만든 거거든요. 제가
법조문을 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조문 가지고선 뽑아낸 거여서 그 다음에 제3자의 소송 참가에만 즉시항고가 있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는 즉시항고가 없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없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과의 관계에서는 여기 법조문에 없는 두 문자들이 좀 있거든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이 18조이랑 단서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애가 세도공이잖아요. 그쵸? 그죠? 세도공 있으니까 세도공 하나 가고 세도공 그 다음 18조 2항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는 했지만 재결 나오기 전에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 육손 정당하지 못함. 육손은 정당하지 못하다. 못할이긴 해요. 못할 사유니까. 근데 그냥 못함으로 한 건데 못할 사유가 있을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60일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 중대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이건 뭐죠? 행정심판 청구는 했어요. 근데 재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18조 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조 3항 왔다 갔다 하기 귀찮은데 여기다 먼저 쓰고 갈까요? 관종이 잘못하면 바로 처변이죠. 쳐버린다. 관종 관련되는 처분, 동종 처분 아니면은 잘못 알린 경우 아니면 처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이 경우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도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원래 그게 원칙 아닌가요? 대원칙 지금 저 육손과 관종이 적용되기 위한 대원칙은 뭡니까? 세도공 사건일 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망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라는 말이 있죠. 행정심판 아예 제기도 안 해도 된다. 청구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종 얘는 좀 비교하기 위해서 세모로 해볼까요? 종 관종은 잘못하면 처변이다. 처변이다.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 좋아하는 두 문자 나왔다. 소명은 소심행 소명으로 할 수 있는 것 행정심판과의 관계 즉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라고 표현하거든요. 18조 2항의 육손이라든지 18조 3항의 관종은 누가? 원고가 소명해야 된다가 중요하다고. 소심행에서 심은 행정심판 전취주의, 행은 집행정지죠.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누가? 원고, 신청인이. 소극적 요건은 누가? 피고,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소명해야 한다. 증명 아니고요. 소명해야 된다. 그 다음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8조 단서. 원처분주의죠. 원처분주의입니다. 재결주의 아니고요. 여기에서 재결주의 두 문자가 하나 추가가 돼야 돼요. 없으니까. 감, 도, 특. 감 뭐예요? 감사원의 재심 판정. 노 뭡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이었어요. 아까는.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그 다음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라고 합니다. 감, 노특, 재결주의. 얘기하고 싶다. 노. 피고가 누구예요?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소기간도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그거 알고 있죠? 불효특실 알고 계시죠? 불효특실. 불효특실은 뭐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고시 또는 공고로 처분을 한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뭘로 보겠다? 효력 발생일로 보겠다가 불효고요. 특실은 뭡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고시 또는 공고로 처분을 한 경우 처분 등 있음을 안 날을 뭘로 보겠다? 현실적으로 안 날을 보겠다. 맞죠? 이거. 그림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 경우, 알지 못한 경우 해가지고
안 경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이 고시 또는 공고로 처분을 한 경우 아니면 처분서 송달한 경우 이렇게 해서 고시 또는 공고가 이게 불특정 다수 그 다음에 여기가 특정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로 처분한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불효고 여기가 특실이 되는 거였어요. 위 송달되면 실 아래쪽도 효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아시죠? 이거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지만 이런 거 있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불효특실, 불효특실. 그리고 밑에 소변경. 원고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거. 그죠? 경관 신청서 그겁니다. 소변 잘못 제출. 마찬가지로 여기 또 즉시항고.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 변경에 대한 즉시항고는 피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전 피고와 변경 전 피고와 변경 후 피고가 다 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항 됐고 처변 소변. 처변 소변도 마찬가지 여기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 경관 신청 처잖아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되는 거고요. 집행정지 나왔습니다. 집행정지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근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개를 하나 밑줄 치고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적개 처분 등이 존재해야 돼요. 여기 처분 등이 나 있대. 그 다음에 적개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 다음 긴급한 필요 공본 이거는 세모로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여기는 원래 적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그래서 집행정지의 요건 적개 처 본 하나씩 따져볼까요?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처분 등이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두 개가 소극적 요건인 거 아시겠죠? 제가 이 집행정지 두 문자를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근거가 뭐였어요? 얘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뭘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다? 중대한 손해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느낌만 가지고 가면 뭐 좀 큰 피해가 있으면 집행정지 해주겠지 라고 알고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까지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적개처 회급 공본 확인하시고 즉시항고 또 있네요. 3탄비 즉시 소집 저기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집행정지의 취소도 당사자의 신청과 직권으로 가능하네요. 그렇다는 건 당직 이 집참 업승에서 집은 집행정지 결정뿐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소 결정도 당사자의 신청과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일반적인 집행정지 그리고 집행정지의 취소 둘 다 당사자의 신청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여기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거 그냥 한번 밑줄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직권심리는 뭐 법조문이 워낙 중요한 거여서 두 문자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재량처분의 취소 필요 없고요. 사정판결은 두 문자는 없어요. 그런데 직권으로 가능하다가 맨날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피고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에 무슨 누구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건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맨날 등장하죠. 직권으로 가능하다 이런 거. 두 문자는 없습니다. 없고 취소 판결 등의 효력도 없고 기속력, 속성용 한번 해볼까요? 속성용. 기속력과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만 미치는 효력입니다. 기속력과 형성력은 속성용. 반대로 얘기하면 틀려요. 인용 판결에는 기속력과 형성력만 있습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기속력과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만 발생하는 효력입니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인용 판결에는 기판력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각 판결과 각하 판결에도 기판력은 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기속력과 형성력은 기각 판결에서는 없습니다. 속성용도 받고 그 다음에 두 문자 또 없고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없죠? 소송 비용의 부담도 없고요. 간접 강제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죠.
경간이 간 그게 간접강제잖아요. 그쵸?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거 없고요. 취소 소송 외의 항고 소송 여기서는 뭐니 해도 여기죠. 준용 규정. 일단 38조 1항은 무효등 확인 소송의 규정,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준용하지 않는 데를 외워야 되니까 심기량 강제삽입 무효인데 하나 포함시키자고 말씀드렸죠. 원 심기량 강제삽입 무효. 삽입 무효.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준용하지 않는 친구들 원고 적격 그리고 원고 적격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 법조문이 있다라는 것 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심 행정심판과의 관계 기 제소기간 량 재량 처분의 취소 강제 간접강제 사 사정판결 비 소송비용의 부담 그죠?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거 뭐죠? 강제 간접강제 간접강제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인정이 안 되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죠. 간접강제 인정돼야 안 돼? 안 돼. 근거가 뭔데? 그냥 38조랑에서 준용 안 된다고 돼 있던데 그거밖에 없어요. 논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너무나 확실한 논거긴 해요. 왜냐면 법에서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외가 부족할 뿐이지. 그 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집사 비용 부작위 처변인데 원 하나 둡시다. 원 집사가 비용을 부작위하면 처변입니다. 원 집사 비용 부작위 처변. 그러면 이거 두 개 써야 되겠네요. 원심 기량 강제 삽입 무효. 이렇게 해도 되겠다. 원심이 기량이 너무 뛰어나서 강제로 막 삽입을 걷어. 그럼 무효.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원심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원 집사 비용 부작위 처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 안 하는 애들 원고 적격은 법조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은 처분 등을 신청한 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것 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넘어가서 피고 적격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 적격 됐고요. 재판 관할 됐고 최소기간 됐고 소외 변경 됐고 43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준용 규정 해야죠. 얘는 뭐 이관용 경동 참변 심심기일 여기 따로 일부러 띈 거 아닌데 경동 참변. 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 재판 관할 소송 비용의 부담과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두 개죠. 피고 경정 공동 소송 소송 참가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 두 개죠. 그냥 소변경, 처분 변경 의뢰나 소변경 두 개죠. 그 다음에 심심기일 직권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기일은 30조 1항. 30조 1항의 내용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제3자 효는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조문을 가지고 한 거는 끝이에요.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그죠? 제가 요번에 새로 밀고 있는 두 가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에 관련해서는 세발 면허 징정이죠. 세발 면허 징정 일부 취소 가능한 친구들 과세처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3종 면허 갖고 있다가 전부 다 취소당하신 분 징은 과징금 정은 영업정지 그쵸? 근데 세발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중간에 무슨 말이 하나 필요합니다. 정당한 부가금액이 산출될 수 있을 때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일부 취소 안 됩니다. 세발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만든 요정참가상 마음에 들어요. 요정참가상 이게 뭐예요? 상고심에서 가능한 친구들 상고심에서도 가능한 친구들 소송요건 심리하는 거 가능 집행정지 가능, 그 다음에 소송 참가 가능, 그죠? 요정참가상, 상고심에서 가능한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행정소송법에 없는 애들, 첫판당. 얘는 없죠, 첫판당. 첫출변, 기판력, 당사자 능력. 없는 애들, 첫판당. 그러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빼먹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다 한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두 문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반드시 꼭 합격하고 저한테 한번 와서 네, 합격했습니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